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31일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다루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날 운영위원회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출석 요구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본다면 고발된 상태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법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이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 그러니까 직접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용균법,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과 또 별개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 떨어지고 있는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 민심이 이 청와대의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대에서도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9월에 이제 평양 방문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 현안 문제가 이제 가장 기반이 되지만 그 위에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의혹 제기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청와대 차원의 결정은 국민적인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올해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정부 차원에선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심의 결과 조국 민정수석이 올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에 출석을 하고 대신에 이제 지난밤 사이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민간인 사찰 의혹이죠. 지금 동향조사 차원. 어쨌든 이제 특감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이제 쏟아질 텐데 문제는 이것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방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일전에 보시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출석을 했었죠. 그래서 전방 시찰, 선글라스 논란 이런 것들로 좀 정치적인 행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야당 의원들의 이제 공세가 있습니다. 아마 조국 민정수석은 처음 출석하는 만큼 또 SNS 정치라든가 민간인 사찰 의혹 외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또는 이제 인사 처리에 대한 검증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당히 좀 혼탁한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청와대 김태우 특별수사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민간인 사찰 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이 자체는 환경부 입장입니다. 일단은 요청을 해서 특감반원이 요청을 해서 현안을 정리해서 준 문서일 뿐이다. 누군가 찍어서 몰아내고 이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블랙리스트로 이제 분류가 되느냐 하는 좀 난감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이 자체를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할 이제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얼만큼 예리하게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답변하느냐 문제인데 일전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문제를 보면 이 우윤근 대사의 입장은 임종석 실장이 물어와서 답변했다는 것이었고 청와대는 임 실장이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청와대에 엇박자가 났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이제 야당 공세가 집중이 될 텐데 청와대가 얼마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대목일 것입니다. 네,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공세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세 수위가 좀 과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국민적 지지율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부정평가가 올라간 상황이죠. 사실은 어떤 주장을 해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도한 주장을 많이 좀 쏟아낼 가능성이 크고요. 연말 민심을 잡아가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인데 어쨌든 답답함은 있겠습니다만 이 정부와 청와대 차원에서는 결국은 국민적인 의혹,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뭐 공세와 수세 이 네. 입장은 명확해 보이는 정황입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공방,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네. 서울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청와대 관리 책임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이 운영위에 출석해서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도 관심이 되고 있던데요. 이미 일전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놓은 바가 있죠. 사실상의 사과는 한 셈인데 아마 운영위에서도 같은 맥락의 사과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쓸데없는 의혹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것은 관리 책임자로서 사과를 할 텐데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이제 1년여 청와대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법학자였습니다. 교수 생활을 계속한 분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 조직 장악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이제 또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사과 외에 답변 수위가 문제거든요. 이게 질문을 했을 때 자 그런 질문에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이제 이 입장으로 일관하면 운영에 왜 나왔느냐 하는 성토가 또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위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또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하는가. 아마 지금 이 시간 조국 민정수석은 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심이 많이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